실시간 진단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8,000원에 100%예요. 네, 100% 비중 갖고 계세요. 예. 예, 아쉽게도 수익을 못 주고 있네요. 예. 그래도 오늘 강하게 올랐어요. 기분 예. 좋으시죠, 그래도? 예. 예,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오래되셨네요. 예. 네. 근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지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해가지고. 네. 오늘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합병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6%의 강세 마감됐습니다. 78,700원에 마감돼서 지금 시청자분 10% 이상의 손실이시고요. 비중을 100%나 갖고 계시고 2년 보유하셨습니다. 세 분 중에서 저희 전략 세워드릴게요. 시청자님께서 카운슬러 선택해 주세요. 송필우님이요. 네, 송피로 부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송필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2년간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는데요.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가 보면은 오늘 이사회에서 그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포스코가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전하면서 현대제철도 좀 주가가 이번 상상에 좀 동참하지를 못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증권사들에서 이제 철강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코멘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철강업종은 경기가 살아나야지 결국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최근 철강석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철강업종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도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좀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최근에 그 소외됐던 철강주들이 어제 오늘 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 하이스코가 합병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해서 각 증권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된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강간 사업도 자동차 강간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경량화 소재 산업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제가 보기에는 우량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봉상 보면은 8만 원 조리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현대제철이 이제 종합주가에서는 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합주가에서 상승하면은 현대제철은 제가 보면 8만 원 가가지고 1차적인 저항을 받으면서 좀 횡보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8만 원을 상향 돌파하면은 8만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8만 5천 원까지 상승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한번 팔았다가 또 밑에 내려오면 사면 나을까요, 이게? 저도 주식을 오래 해봤는데요. 한 번 주식을 팔면 다시 사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보면은 일반 투자가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팔고 다시 살려고 그러다가 못 사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제가 보면은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8만 원대 한번 팔았다가 한 7만 7천 원이나 6천 원까지 저 정도 나오면 또 사는 것이 좋은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그래프를 보고, 저도 그랬지만은 그래프를 보고 고점에 팔아가지고 저점에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힘드니까요. 제가 보면 그냥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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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을 다 만회하기는 어렵겠다는 전략이었죠, 결국에는. 목표 주가가 매수가 이상은 나오진 못했는데요. 시청자님. 예. 네, 매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계속 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그러니까. 네. 2년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한 2년 정도는 더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송 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2년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결국은 철강 산업이란 것이 경기가 가장 민감한 산업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보면은
조선업종도 살아나고 있고 1월 달에 그 우리나라 그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중국을 제치고 또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내가 보면은 현대자동차도 전반적으로 세계 자동차 글로벌 시장에서 MS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제철은 앞에 전방산업에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회사들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면서 충분히 2년 정도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날 종목이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비중 앞으로는 적절하게 담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요즘 제가 레전드에게 듣는다 해서 배우고 있는데 비중 이제 조절을 하면 다른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일정 비중의 종목이 크게 또 올라가주면 이런 거 다 만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포트 비중 조절에 미학을 좀 경험으로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증권통으로 보고 계십니다. 남산걸님께서 삼성중공업을 11,140원에 48%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반토막이 나 있어요. 오늘 주가가 200원 올랐는데 19,750원이네요. 반토막이 아니라 수익 많이 나셨네요? 수익 아닙니다. 100% 수익이신데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1,140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11,100원까지 뭐. 네. 뭐 거의 지금까지 계신 분이 여기 올리지도 그러게요. 않을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게요. 조선주로 100% 수익이 났을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동훈 전문가님. 예, 이게 네. 저도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온 거 보니까 11,140원 나와서 저는 아예 22,140원으로 진단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그렇죠. 올려주셨대요. 그러니까 2만 원이니까 네. 지금 21,140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고민을 할 필요는 없죠. 작년도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손실 부분도 좀 털어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수주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게 수주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 1조 원대 정도 컨테이너선 수주 6척이 최근에 들어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종들, 특히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마켓넘버 5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을 추천했는데 상당히 이제 급등했는데요. 왜 조선업종을 아침에 이제 추천을 드렸냐 하면은요, 수주량이라든지, 이런 쪽, 국내 쪽에서 상당히 이제 수주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제 선사들 쪽에서 특히 이제 PC선, 컨테이너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수주가 많이 국내 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가가 이제 또 상승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물론 이제 그 엑손모빌이라는 이런 쪽에서 해양 설비 쪽에 올해 설비 감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이라는 약간 이제 타격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유가가 50불 수준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6월 5일 오펙에 의해서 감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국제 유가가 65불선 이상으로 가려고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좀 일부 뭐 외신 쪽에서 보면 30불도 나오고 15불도 나옵니다만 43불 갈 때 15불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53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는 별로 근거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결국 시간이 문제지, 조선업종은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2만 원대에서 매수하셨고 지금 오늘 고가가 21,150원 선이니까 뭐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 단가는 제가 특별하게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고요.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일단은 21,500원까지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단기는. 여기에서 일단 단기 매도 관점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 중기로 보유 관점은 그 자리 가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이십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명품 쓰리빠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진단 받으셨는데 오늘 또 의뢰해 주셨네요.
다른 종목이신 것 같아요. 그때와는요. 극동 유화를 38,5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38,400원에 마감됐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물어주셨어요. 장용준 과장님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필명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2주 정도 전에 이 종목을 동일한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게시판으로 상담을 드렸었죠.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회사가 지금 올라왔지만 그 바닥에서 차트로 보면은 한 2달간 40% 이상,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는데도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비싸지는 않다. 다만 싸지도 않다는 거죠. 자산 가치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유가 하락이나 상승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수 윤활유하고 아스팔트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 회사가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 정도로 제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봉상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3월부터 올라간 이 추세가 너무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때가 저평가였던 거고 회사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뭐 1,300, 1,400억 정도면 연간 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 적정가 혹은 약간 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성장성을 감안을 한다면 배당을 워낙 잘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갔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 내려온 다음에 지금 조금 옆으로 횡보했을 때는 좀 힘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대가 오겠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약에 부딪혔을 때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가지고 만약 세게 뚫고 나오면 꺾이기 전까지 절반은 홀딩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내려가기는 좀 힘들지만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을 다시 하락으로 좀 돌린다고 했을 때 손절 라인도 좀 지켜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얇게 보여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분홍색 라인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선을 깨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홀딩인데 이 중심선을 깬다고 하면 가격으로는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변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깨지 않으면 홀딩이고 홀딩했을 때 일단 절반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었을 때 떨구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번 홀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 뭐 제약 이런 거 보면은 밸류에이션 정말 안 되고 자산 가치 없어도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한번 세게 나올 때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은 볼린저 밴드 상단 매도, 그 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닿았을 때 종가로 깨버리면 손절 라인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TPC 글로벌이요. TPC 글로벌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890원에 25%요. 네, 수익 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지금 오늘 주가가 2.6% 상승한 3,185원입니다. 필요하신 부분 어떤 점이신가요? 너무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오래 조정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어떻게 네. 되는 건지.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두 달 정도 넘었어요. 그러면 고점에서는 밀려나 있는 모습이에요. 수익이 더 예, 많으셨는데, 그렇죠? 예, TPC 글로벌 300억 정도의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저희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이동근 전문가님요. 이동근 전문가님. 네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TPC 글로벌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이익 실현을 좀 하시죠? 예, 실적 좋고 그래 조금 갖고 가보려고 그랬는데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급등 상한가 급등 나오고 나서
그 상승 갭 부분을 그대로 이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지금 아쉬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청자님께서 기업 내용은 아마 얼추 이제 좀 분석을 하신 것 같고, 네네. 요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01억 정도 되거든요. 네. 301억 정도인데, 지금 그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49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싸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안정적으로 냅니다. 이 자동차에 들어간 샤시 속에 들어간 이제 튜브,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뭐 지금 자동차 쪽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뭐 1.7조 정도 해서 좀 어렵다. 그런 내용들에서 주가가 지금 좀 빠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그래도 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4에서 한 5%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면은 뭐 20억대 수준 정도 꾸준하게 냈습니다. 그게 최근 한 3개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적자를 낸 적이 없고, 네네. 지금 그 시가총액하고 그다음 매출액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도 과도하게 펀더멘탈상으로 좀 뭐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기도 어렵고요. PBR이 한 0.71배 수준 정도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만약에 좀 뭐 비중이 몇 퍼센트, 비중이 25% 정도 되시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 정도 수준만 가져가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 급등 나왔을 때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부 이제 메꿨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급매물들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보일 거냐면은 지금 2,900원대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2,900원대 라인 밑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보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나올 것 같고, 적어도 동종목이 지난번에 이상 급등했던 부분들 한 3,900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가려고 보거든요.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세력들이 좀 개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로 보시려고 하면은 3,400원대 정도. 조금 아예 중장기로 좀 묻어놓고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좀 보면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올 상반기 정도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3,900원. 그러니까 단기 3,400원, 중기 한 3,9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십시오. 별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진단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해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신 분 2035님이십니다. 성창 기업지주 갖고 계시는데요. 29,500원에 2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성창 기업지주,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시작됐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장윤중 과장님. 저 이 종목을 상당히 많이 매매를 했었고 실제로 많이 수익이 났었는데, 이 회사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 가치고 두 번째는 이제 업황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장부가로 보면은 한 2,500억 정도로 자산 가치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보다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시청자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보실 때 순수하게 이제 자본 총계로만 보지 마시고 그 자본 총계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본 총계가 만약에 현금성 자산인지 아니면은 플랜트나 어떤 부동산인지를 봐야 되는데, 성창기업지주의 상당 부분의 자산은 장부가가 아주 낮게 평가되어 있는 토지, 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도 몇 년 전에 이제 판 것들 공장도 있는데, 부산 사야에 있는 공장도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이제 이 회사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부산에 있는 동기들한테 이제 그쪽 결국에는 이게 팔릴 건지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부가로는 1,00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쪽 지역에 이제 공해나 이런 어떤 오염물질 때문에 뭐 그 수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수용이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평가로 해가지고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몇천억 정도 이제 평가 차익, 뭐 매도 차익이 나오겠죠. 물론 세금 일부 내겠지만 그게 첫 번째 자산 가치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건자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주택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기업 지주도 마찬가지로 자회사들을 통해서 석고보드나 마루판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새로운 공장에서는 조금은 영업 환경이 이제 좋아지면서 그 수익성이 조금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걸로 보이죠. 왜냐면은 한 50% 올랐지만. 근데 이 회사의 가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거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전에는 일단 종가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깨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깨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느낌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윗꼬리를 이렇게 크게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달았어요. 근데 윗꼬리를 처음에 달았을 때 거래량을 보면은 평소 이 회사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하루에 뭐 만주 거래하기도 힘들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나갈 사람은 일부분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상당히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 달기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대응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짧게 대응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지금 녹색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격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34,300원 정도를 깨면은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거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위로 턴한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도 가격 3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튄다 하더라도 한참 동안 행보를 해야 돼요. 삼성 LNS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한 2배, 3배 올라간 다음에 한참 동안 행보하고 다시 2배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필요는 없고 기술적으로 깨졌을 때 그냥 매도를 하고요. 그게 안 깨진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시작하는 가격, 오늘 시초가 가격보다 조금 올라가면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36,000원대 넘어가면 36,200원 이상부터는 좀 줄여라.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들어가려면 상당 기간의 행보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손절 라인하고 목표가를 좀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세운 메디칼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매수가는 6,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최근에 매수해 주셨나요? 좀 됐어요. 예, 수익 구간이신데요. 예. 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한 분 선택해 주세요. 예, 손피로 전문가님이요. 네, 송피로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연말에 이제 금년도 유망주 그러면은 각 증권사에서 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 주식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주식이 과연 애목 거냐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회사 내용은 좋은데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보니까 이 주식이 액면가가 100원짜리더라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1,800만 주예요.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회사 내용은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회사는 좋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게 저도 그래서 이 주식을 이 주식은 못 가냐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유통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무겁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의료기계통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4분기 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 베트남 공장을 안공을 했어요. 그래 베트남 공장을 왜 세웠냐면은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해보려고 지금 그러면서 중국 진출 때문에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 좀 실적이 조금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너무 무겁습니다. 돈 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손해 안 봤으니까 최근에 이제 한 3일 조정받았으니까 제가 보면은 내일쯤은 한번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됐거든요. 한 7,500원 정도에 한번 매도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죠 뭐. 나는 이 종목이 진짜 나는 좋아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아니. 그럼 한 8,000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아니, 회사는 좋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오늘 무겁길래.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액면가가 100원이고 주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겁게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네. 다른 종목 갈아타죠. 뭐가 좋을까요? 그것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스매치도 감사합니다. 이어지니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시고요. 예. 이렇게 고민하던 부분을 딱 집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우리 세움 메디칼까지 오늘 진단을 모두 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